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주말이 지나 만인공통 불치병인 월요병이 도지고 상사에게 까이고 과제가 늘어나고 계획이 틀어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술. 술 한 잔 탁 마시면서 갑갑하고 꿀꿀한 기분을 싹 내려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일 텐데요. 이때 맥주파와 소주파가 나뉠 텐데 이 파를 뺀다면 술을 논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늙든 젊든 비율이 어떻게 되든 부담 없는 맛으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칵테일. 그건 바로 소맥입니다. 2분의 1, 3분의 1 비율로 소주와 맥주를 부은 후 수저로 컵바닥을 쾅쾅 내리치거나 맥주잔에 소주잔을 퐁당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섞어 먹죠.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들은 술자리에서 흥을 돋게 도와주는 재밌는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흥 넘치고 잘 노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전 세계 인싸들에게 핫하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술 문화 역시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데 이번엔 어떤 자랑스러운 내용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 함께 달려가 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재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K-팝으로 전 세계를 아주 멋지게 휩쓸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처럼 K-팝 열풍을 일으킨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말춤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싸이입니다. 노래 강남스타일에서 특유의 말춤과 재밌는 노랫말을 더해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강남스타일은 2014년 당시 기준 유튜브 사상 최초로 조회수 20억 건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당시 유튜브는 지금과는 달리 점차 떠오르는 시기인지라 저 조회수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싸이는 당시 강남스타일로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인타운 클럽을 방문해 소맥을 화끈하게 말아마시면서 소맥은 전 세계 인싸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한인 술집을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났고 종업원들이 코리안 폭탄주를 만드는 걸 보여주면 환호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술과 그 문화는 전 세계인들의 인싸 문화로 자리 잡게 됐죠. LA 다저스 구장 안에는 소주바가 생기고 한류 관련 행사에서도 소주 칵테일은 빠질 수 없는 음료가 된 겁니다. 게다가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을 타겟층으로 잡은 폭탄주 제조법, 소주병 멋지게 따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는 인터넷판 칼럼을 통해 소주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주는 엿기름의 미묘한 단맛 덕분에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고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칵테일로 만들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80개 나라에서 팔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싸이는 소맥 전문가 포스를 풍기며 소주를 마시는 13가지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 소주 국제화에 큰 기여를 했는데 싸이의 이런 포스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이는 실제로 소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자격증은 대한민국에서 1%만이 소지하고 있다는데요. 과거 자신의 SNS에 소맥 자격증 무려 플래티넘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화이트 진로에서 발급한 일명 소맥 자격증 카드가 담겨 있었죠. 이 자격증은 화이트 진로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발급한 것이지만 네티즌들은 나도 갖고 싶다. 혜택이 뭐지? 역시 싸이는 이런 자격증도 있을 것 같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개그맨 조세호도 취득했다는데요. 2014년 한 방송에서 조세호는 소맥 자격증을 공개했죠. 이 자격증을 처음 본 외국인 MC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조세호 역시 소맥 자격증 소지자답게 다양한 소맥 제조법을 소개하며 방송 최초로 폭탄주를 만들었고 외국인 MC들을 아주 그냥 뿅 가게 만들었죠. 이렇게 국내에선 재밌는 유흥거리이자 해외에선 매력적인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맥은 2017년 미국 유명 토크쇼 웬디 윌리엄스 쇼에서도 소개됐습니다. 방송에선 재미교포 셰프 주디주가 한국식 닭볶음 레시피 설명을 끝내고 맥주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맥주잔 위에 젓가락을 걸치고 소주잔을 올리며 이렇게 외쳤죠. 자, 이제 따라해보세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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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진행자 웬디 윌리엄스는 셰프의 구령에 맞춰 탁자를 두드렸고 소주잔이 맥주잔에 퐁당 빠지면서 보드라운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선 방청객의 와우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죠.
진행자 웬디는 소맥을 분장실까지 가져가서 싹싹 비울 만큼 좋아한다는데 주디주는 잊지 못할 경험을 주는 게 자신만의 한식 전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소맥을 맛보는 그 자체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마성의 소맥, 그 감칠맛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사실 여기엔 조금 씁쓸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양곡관리법이라고 쌀 수요를 억제하자는 발표를 해 쌀 막걸리를 비롯해 기존 소주 증류를 금지시켰습니다. 때문에 소주의 표준이 되는 쌀을 쓰지 않은 지금의 희석식 소주가 탄생한 것이죠. 이런 희석식 소주는 그냥 주정을 희석하고 감미료를 넣은 형식인데 이를 받쳐주는 베이스인 국산 드라이 맥주들은 다소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소주 감미료들이 더욱 돋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음주 가무의 진심인 한국인들은 스스로 환상의 비율을 탄생시켰습니다. 게다가 재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한국인들은 일반적인 3분의 1, 2분의 1이 아닌 소주 9, 맥주 1로 꿀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고진감래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수를 활용해 더 맛있는 폭탄주, 칵테일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하면 빠질 수 없는 단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주. 이런 한국의 술 문화와 더불어 한식까지도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국식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빈잔을 딸랑거리며 즐거워하는 미국 손님도 있습니다. 한식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가 뉴욕 전반에 퍼져 있다는 증거죠. 뉴욕 지역 한인식당 협의체인 미국 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곽잡은 회장이 한 말입니다. 곽 회장은 뉴욕 맨하튼에서 한식당인 강서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다른 한식당 주인들과 힘을 모아 뉴욕의 한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뉴욕에 부는 한식 열풍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된장찌개에 익숙치 않은 미국인이 찌개를 처음 먹자마자 입을 움켜쥐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간 사건도 있었고 위생검사를 나온 공무원이 삭힌 장아찌를 보고는 곰팡이 핀 음식을 파느냐고 따지는 바람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박 회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이제는 미국 손님들이 스스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꼽았죠. 그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의 90% 이상이 미국인인데 대부분 잡채, 돌솥비빔밥 등을 우리말 발음대로 주문한다고 말했는데요. 예전엔 종업원이 메뉴판에 적힌 음식 이름을 가리키며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든 건지 일일이 설명하며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한류와 함께 한국인의 맛과 풍류까지도 전 세계에 핫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마셔라처럼 음주 가무의 진심인 한국인의 흥겨운 피는 속일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인싸들이 즐기는 문화로 통하고 있어 더욱 즐겁기만 한데요.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금물인 거 다들 아시죠? 한국이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만큼 더욱 건전하면서 흥겨운 문화로 풍류까지 세계를 이끌어가면 좋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삐뚤어진 애국심으로 자국의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형편없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매체 탄니에는 박항서 감독은 위르겐 클록 감독이라도 성공하기 힘든 베트남 축구에서 다른 한국 지도자와 달리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발굴해서 베트남 축구의 미래를 밝게 했다. 박항서 감독은 2019 동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베트남의 우승을 안긴 공로를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로부터 2급 노동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강자로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시아 왕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계의 벽은 생각만큼 낮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의 벽은 높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상승했다고 해도 축구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경쟁에서 거둔 성적은 우물한 개구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에게 있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은 이미 월드클래스급인데요. 베트남 언론에서 발표한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 탑5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 뽑은 현재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 5위는 차나팁 송크라신, 4위는 호치민시티 FC의 응우엔 꽁푸엉, 3위는 토트넘 호퍼스의 손흥민, 2위는 리버풀의 미나미노, 1위는 하노이 FC의 응우엔 꽝아이입니다. 자국의 축구 선수인 응우엔 꽝아이가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라 평하고 손흥민은 3위. 그 와중에 친일 국가답게 일본 선수를 2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베트남의 일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와 이미 한계치를 넘은 베트남 국뽕의 현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 반응은 얘들은 V팝이라고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보다 자기네를 동경한다고 그러더니 이젠 정말 뽕 한 사발 한 것 같네. 난 그냥 안타깝더라. 저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수준이 너무. 하노이 FC에 뛰는 듣보잡 1위는 뭐야? 얘네도 언젠간 부끄러워지는 시기가 오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를 두고 극찬을 쏟아내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베트남 네티즌들은 꽝아이가 기술적으로 더 낫다는 평가를 내놓고는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베트남 선수들보다 기술이 떨어진다는 식의 베트남 반응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왜 유독 베트남에서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트남에서는 평소 자국 리그에 관심도 없다가 국가대표 경기만 조금씩 챙겨보는 축구 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베트남은 축구 열기가 뜨거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자국 리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평균 관중이 K리그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남딘 FC를 제외하면 그 어떤 팀도 평균 관중 10,0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심지어 리그 최강팀이라고 불리는 하노이 FC조차 평균 관중 10,000명을 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K리그의 경우 평균 관중 10,000명을 넘기는 팀이 3팀이고 리그 전체의 평균 관중도 8,000명입니다. 야구와 배구에 밀린다고 걱정하는 K리그인데도 불구하고 축구 열기가 뜨겁다고 알려진 베트남의 V리그보다 상황이 나았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9,500만 명 정도로 대한민국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관중은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가끔씩 열리는 대표팀 경기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보고 있는 꽝아이나 꽁푸엉의 활약이 축구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특출나지 못할 경우 꽁푸엉이나 꽝아이가 손흥민보다 뛰어난 선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대표팀이 상대하는 팀과 베트남 대표팀이 상대하는 팀은 수준이 다릅니다만 이들에게는 이미 그런 평가를 할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박항서 매직도 베트남인들의 국뽕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베트남은 자국 리그의 수준과 대표팀의 성적이 기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파가 많지 않다면 그 나라 대표팀의 수준은 자국 리그의 수준과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자국 리그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대표팀 성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자국 AFC 리그 순위는 태국은커녕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데 정작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4강, 아시안컵 8강 등 아시아의 중간 보스급 성적을 내고 있으니 선수들의 수준도 아시아 상위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활약은 이들에게 있어 환상을 실현시켜주는 마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법은 언젠간 풀리기 마련입니다. 신데렐라도 12시가 지나면 마법에서 풀릴 것에 대비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의 마법이 풀린 줄도 모르고 급기야 대한민국을 건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인들은 베트남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베트남 때문에 왜 한국이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나요? 놀랍게도 한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기 위해 베트남의 자손이라고 선언합니다. 한국 조상은 베트남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한국이 베트남 덕분에 성장하고 한국의 뿌리가 베트남이라는 망상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이런 무지한 민족을 데리고 돈벌이에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빈그룹입니다. 호텔, 골프장, 리조트, 아파트 같은 부동산 사업을 시작으로 유통, 의료, 항공 등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며 베트남 국민들은 빈그룹을 베트남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며 열광합니다. 빈그룹이 베트남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추지 않습니다. 취업시장에서도 빈그룹은 청년들의 취업, 희망, 1순위 기업에 자리매김했습니다. 빈그룹의 근무가 곧 애국이라며 빈그룹에서의 노동을 애국으로까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그룹은 이러한 베트남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애국주의 마케팅을 펼치곤 하는데요. 중앙지방 정부를 상대로 교체 시기가 다가온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빈페스트 차량을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의 전체 관용차 규모는 39,000대 수준으로 지난 2017년 1081대 차량 구매에 약 512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빈페스트는 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페스트고와 협력하기도 했는데 이 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20%만 내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사들에게는 빈그룹의 쇼핑몰, 리조트, 학교, 병원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우선으로 태울 수 있는 배타적 권리까지 부여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다른 나라였다면 경쟁 당국으로부터 한 소리 들었을 법한 수준들의 혜택들이었지만 베트남에서는 그 누구 하나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빈페스트가 베트남 국민에 의한 베트남 국민을 위한 차 생산을 위해 설립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패기 넘치는 국뽕 전략으로 만든 빈페스트 자동차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완성차 업체들이